5월 말 첫 번째 제로초 토크 주제는 프로그래밍에서 학력 전공이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플러스 이직 잦으면 좋나요? 안 좋나요? 예, 요 두 개예요. 예, 두 개를 묶은 이유는 두 개 따로따로 하면 10분이 안 넘을 것 같아서 제가 두 개를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력 전공 요게 이제 이슈가 되는 이유가 있죠. 왜냐면 개발자 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비전공자가 정말 많아요. 그쵸? 옛날에는 개발 쪽이 인기가 진짜 없었거든요. 2000년대, 2015년 이전까지만 해도 웬만한 대학교에서 컴퓨터학과가 꼴찌고 아무도 컴퓨터학과 가려고 안 했어요. 근데 어떤 때부터 갑자기 떴냐? 2016년 알파고 뜨고, 그 다음에 2018년에 블록체인 뜨고, 지금 또 챗 GPT 뜨고, IT 쪽이 자꾸 뜨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개발자나 인공지능 이쪽으로 오려고 하고 계시죠. 물론 뭐 블록체인 개발자, 인공지능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프론트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로 한 달이라도 IT 업계에 걸치고 있다가 맞나? 아니죠. 프론트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는 몸담고 있는 게 맞죠. 저도 사실 지금 제가 인공지능 회사를 친구랑 같이 창업을 했는데 저는 인공지능을 모르지만 백엔드 개발자로 지금 인공지능 쪽 회사에 한 다리를 걸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도 앞으로 인공지능이나 이런 게 더 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다리를 걸치고 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전공자임에도 또는 대학교 안 나온 고졸임에도 개발자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또는 이미 개발자로 많이 일하고 계세요. 비전공자, 고졸 개발자들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컴퓨터학과 자체가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면서 상위권 학과가 되기도 했죠. 요즘 다시 좀 그 거품이 좀 빠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컴퓨터학과 인기도 많고 개발자 인기도 엄청나게 많아졌다. 근데 이제 항상 찜찜한 게 있어요. 이렇게 비전공자분들은 비전공자의 마음에는 내가 이게 비전공자라서 전공자보다 못하는 게 아닌가, 실제로 못하는 건지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전공자는 혹시 나는 모르는데 전공자만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 있는 게 아닌가, 요것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불안감들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비전공자였었어요. 네, 제가 경영학과 출신이죠. 근데 컴퓨터학과를 이중전공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는 전공자가 될 수 있었는데 대학교 졸업을 안 해가지고 제가 지금 고졸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고졸, 비전공자, 전공자 세 개의 입장을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 마음을 어떻게 보면 다 알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일단 말씀드리자면 학력 전공 중요한가요? 하면 영향은 있다. 그리고 전공자가 더 잘하나? 그건 아니다. 근데 여기는 조항이 있어요. 비전공자가 전공자보다 못하다. 그건 아니거든요. 다만 이건 있어요. 똑같은 노력을 했을 때. 근데 보통 비전공자가 전공자보다 못하다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전공자는 적어도 대학교 4년 동안 원하든 원치 않든 그 과목을 배웠죠. 어느 정도 시간, 뭐 100시간이든 200시간이든 그 시간을 투자를 했죠. 그러면 비전공자 여러분들이 그걸 따라오려면 당연히 전공자가 했던 만큼 한 200시간 뭐 이렇게 더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소보다. 근데 그거는 안 하고 전공자는 계속 똑같이 노력하고 있는데 비전공자는 늦게 시작했으면서 전공자와의 처음에 벌어져 있던 투입 시간의 차이, 그걸 안 메꾸려고 하니까 비전공자가 전공자보다 못한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비전공자가 전공자만큼 처음에 들이지 못했던 그 시간을 더 내고 잠을 줄여서 따라잡는다. 그러면 당연히 실력이 똑같습니다. 제가 왜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제가 고려대 컴퓨터학과 나왔죠. 못 나왔어요. 자꾸 학력 위조해서 죄송합니다. 못 나왔는데 수업은 다 들었어요. 수업은 다 들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그 전공을 딴다는 거는 14과목을 들으면 돼요. 14과목. 컴퓨터학과 14과목 들으면 되는데 그 14과목은 책 14권 읽으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비전공자다 그러면 전공자랑 지식이 똑같고 싶다 하면 전공 과목 책 그냥 전공서적 14권을 사서 읽으면 돼요. 그거 읽으면 한 200시간 300시간 요 정도 투자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전공자랑 지식이 똑같아지는데 만약에 내가 전공자보다 못하지 않을까, 이거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웃긴 거예요. 그거를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고 전공자랑 똑같은 책 14권 사서 읽으면 전공자와 똑같아집니다. 근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사실 이 학력 전공이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이거 따지고 있는 건 웃긴 거예요. 왜냐면 언제든지 따라잡을 수 있는 길을 놔두고 그냥 걱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행동을 안 하고 마음만 걱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 영향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전공자와 비슷한 노력을 안 해요. 뭐 확률이라고 쳐볼게요. 예를 들어 80%의 비전공자가 전공자만큼의 노력을 안 한다. 그러면 면접관 입장에서 당연히 확률적으로 편견이 생기겠죠. 대충 5분의 4 5명 오면 4명은 전공자들이 더 나은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향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면접관들이 면접 자꾸 보다 보면 이게 그 공평하게 보려고 해도 자꾸 편견이 생겨요. 그 80%의 경우는 전공자들이 더 잘하고 20% 어떤 사람들 비전공자인데 전공자만큼 노력한 사람들은 전공자보다 더 잘하거든요.
근데 그 면접관도 사람인지라 그 채용하는데 그 주관적인 감정도 들어가고 컨디션도 들어가고 그런다 그랬죠. 그러면 힘들어요. 이게 사람들 면접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00명의 지원자가 왔는데 80명은 전공자고 20명은 비전공자다 하면 이럴 수 있어요. 아, 100명 이거 면접 언제 다 보냐, 그냥 나는 80명 후보로도 충분하니까 그냥 전공자만 볼래, 이렇게 해서 비전공자를 걸러버릴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슬픈 현실적인 이유로 영향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좀 그나마 긍정적인 게 이 비전공자의 비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회사에서 비전공자라고 바로 면접에서 제외해버리거나 그러기에는 비전공자의 비율이 너무 높아져 버렸어요. 저도 옛날에 오늘의 픽업에서 개발팀 꾸릴 때 개발팀 전원이 다 비전공자였던 적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비전공자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요즘은 비전공자라고 해서 바로 그 면접에서 뭐 서류에서 제껴버린다거나 그러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비전공자다 그러면 일단 먼저 노력을 하세요. 똑같이 노력. 내가 비전공자라서 떨어졌다라고 남한테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진짜 전공자만큼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전공자는 대학교에서 4년 동안 대충 공부한 사람도 200시간, 300시간은 투자를 했어요. 전공자도 그 후로 취업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전공자랑 똑같은 노력하면 안 되죠. 전공자가 먼저 했던, 대학교 때 했던 200시간, 300시간 더 노력을 하고 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이력서에서 떨어져. 그때 불평을 해야죠. 그때 더러운 세상 이렇게 불평하는 거는 인정. 똑같이 노력했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인정하지만 저는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를 훨씬 더 많이 봤기 때문에 딱 영향은 있다 정도.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요거는 여러분의 양심에 맡겨야 돼요. 그래서 합리화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합리화. 전공 여부는 합리화의 그 대상이 아니에요. 합리화하지 마라. 전공자만큼 적어도 노력을 더 기울이고 나서 해라. 그리고 전공 수업 자체는 저도 들어봤을 때 독학 충분히 가능하고, 독학 안 되면 인터넷에 유데미에 10,000원짜리 강좌,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 저도 네트워크 강좌 있잖아요. 네트워크 강좌 그런 거 들으면 전공자랑 지식 정확하게 똑같아지거든요. 그런 거 다 듣고 나서 불평을 하시면 됩니다. 그전에는 불평을 하지 마세요. 개발자가 그나마 직업 중에 가장 학력과 전공을 안 보는 공평한, 진짜 실력으로 여러분들을 증명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만 옛날 그런 상황들 때문에 비전공자를 그냥 바로 걸러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점점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공자와 똑같은 노력을 하고 나서 이 세상이 더러운지 안 더러운지 그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합리화하지 마시고 자기한테 너그럽지 마시고, 대부분 면접에서 떨어지는 거는 여러분의 이력서, 포트폴리오, 코딩 테스트 이런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지, 학력, 전공이 뭐 컴퓨터학과가 아니라고 떨어지는 경우는 요즘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직 잦으면 좋나요? 이것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시간 모자랄까봐 추가를 했거든요. 이직 잦으면 좋나요 안 좋나요? 요거는 제가 항상 면접자의 입장 말고 면접관의 입장을 판단해 보시면 좋다 그러잖아요. 반대로 이렇게 이직하는 여러분들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회사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회사 입장에서 사람들이 이직하면 좋을까요? 안 좋겠죠, 당연히. 왜 안 좋을까요? 새로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직을 너무 자주 하면 안 좋은 거는 맞아요. 근데 두 번째 이유 뭐가 있을까요? 신입의 경우 1년 동안 가르치고 돈 주고 이제야 사람 됐는데 나간다고? 사실 그 기업에서 요즘 신입들 잘 안 뽑는 이유가, 신입들이 솔직히 1인분 개발자 구실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진짜 좀 똘똘한 사람들은 6개월, 아니면 보통은 한 1년. 솔직히 그 1년까지는 신입자들이 코드를 짜는 게 아니라 똥을 싸고 있어요. 그 팀의 생산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대부분 신입들 뽑으면 손해예요, 손해. 1년 동안 그 손해 감수하고 뽑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1년 뒤에는 내가 어떻게 좀 이 신입들 개발자 만들어서 잘 해보겠다, 활용하겠다, 이러해서 하는 건데 갑자기 1년 지났더니 나간다. 이러니까 이제 벙찌는 거죠. 나는 그럼 신입한테 돈 주면서 프로그래밍을 가르쳐줬던 거네? 이렇게 뒤통수를 맞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요즘 신입을 안 뽑는 겁니다. 이렇게 뒤통수 맞을 바에야 그냥 처음부터 경력직인 사람 뽑겠다. 근데 그래도 좀 개발 업계가 나은 게 이직 자체가 잦아요. 개발이 이직이 잦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1년 정도는 좀 너무 한 것 같긴 하고, 보통 한 2-3년 정도 다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 본전은 뽑았다, 내가 이 사람 가르쳐서 급한 대로 인력 부족한 거 메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직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신입과 경력일 때 좀 입장이 다르거든요. 만약에 신입인데 1년마다 이직한다, 이거는 그 회사 입장에서 거의 엄청난 뒤통수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신입인데 1년 만에 이직한다. 근데 이미 벌써 이직한 사람들 있죠. 신입인데 난 1년 만에 이직했어, 그럼 커리어 나 벌써 망한 건가? 이제 이 생망이라서 다음 생애를 기약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신입 말고 경력이 있거든요. 경력은 이직이 잦으면 역시나 그 회사에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왜냐면 경력도 결국에는 적응 기간이 있죠. 회사 문화의 적응 기간. 근데 신입보다 훨씬 짧겠죠. 그래서 경력은 그래도 막 회사 입장에서 뭐 1년 동안 가르치고 돈 주고 한 게 아니라 뭐 한두 달 정도 코드 인수인계 하면 바로 일에 투입해도 되기 때문에 회사가 손해보는 게 적어요. 그래서 이제 경력은 이렇게 2, 3년씩 최소로 있을 필요는 없고, 딱 프로젝트 기간 정도 충분히 채우면 이 정도면 오케이로 쳐주는 데가 많습니다. 프로젝트 기간이라는 거는 사실 회사마다 좀 다르거든요. 어떤 회사는 프로젝트를 뭐 6개월 단위로 보통 마무리 짓는 데가 있을 수 있고, 뭐 SI나 뭐 이런 데일 수도 있겠죠. 어떤 뭐 스타트업은 프로젝트를 뭐 2년, 3년 이렇게 가져가는 데도 있을 수 있고, 뭐 게임 회사다 이런 데는 프로젝트를 뭐 10년 가져가는 데도 있겠죠. 예를 들어 프로젝트를 5년씩 하는 회사라고 쳐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1년마다 자꾸 이직을 해. 경력직이라서 뭐 신입한테 뒤통수 맞고 이런 거는 없는데, 우리 회사는 프로젝트 5년씩 하는 회사인데 이 사람은 1년, 2년마다 이직을 해. 그러면 뽑겠어요? 안 뽑겠죠. 왜냐면 이 사람은 지금 뽑아도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안 버티고 이직을 할 테니까. 이렇게 회사 입장으로 보면 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의 프로젝트 기간에 따라서 만약에 어떤 회사는 프로젝트 기간이 6개월이다. 그러면 1, 2년마다 이직하는 사람들 오케이인 거죠. 1, 2년마다 이직해도 뭐 프로젝트 한 두세 개는 돌릴 수 있겠네. 그렇게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이 회사가 5년 단위 프로젝트 한 곳이다. 그러면 1, 2년마다 이직하는 사람은 탈락이겠죠. 탈락. 좀 충성스러운 사람 좋아하겠죠. 회사가 잘 되고 안 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그래서 이게 신입일 때와 경력일 때가 다른 건데, 그러면 이미 신나게 딴 곳 이직하면서 1년마다 그 살짝 회사 입장에서는 통수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행동을 저질러버린 신입은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태어나야 되나? 그건 아니고요. 그 신입은 일단 여기로 가시면 돼요. 경력. 이 경력으로 가서 이렇게 프로젝트 짧게 하는 데로 가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짧게 하는 데로 가서 여기서 한 3년, 4년, 5년 이렇게 있으면 세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 이런 5년인데도 갈 수가 있고, 이래서 처음에 이직텀 짧게 갔던 신입은 그 다음에 내가 경력이 있다는 실력을 증명해서 이렇게 짧게 이직해도 괜찮은 회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직 잦으면 안 좋나요는 제가 즉흥적으로 한번 그 댓글창에 나와서 해봤는데,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입들도 자주 나가요. 신입들도 요즘 그거 있잖아요. MZ세대 MZ세대란 말이 뉴스에만 엄청 자주 나오잖아요. 실제로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MZ세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뉴스나 이런 언론에서만 엄청 자주 나오죠. 이게 20대들이 이직을 엄청 자주 하긴 한데요. 그래서 신입도 좀만 뭐 그 회사에 마음에 안 들고 하면 나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신입 이직이 많은 것 같아요. 개발자도 그 네카라쿠베 이런 데 아니면 초봉이 낮고 2,000대도 많고, 스타트업을 1년씩 다녔으면 어떻게 하나요라고 하셨는데, 스타트업을 왜 1년씩 다니셨나요? 제가 본 거 중에 일단 인정되는 케이스는 스타트업이 망한 경우. 스타트업이 1년 다녔는데 망했다. 회사가 망했다는 그거 뭐 이직 사유로 당연히 인정이고, 본인이 1년씩 다녔는데 이유가 명확해야 돼요. 이유. 근데 제가 또 이거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무조건 제가 그 2, 3년씩 다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억지로 2, 3년씩 채우지 말고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실력이 안 늘 것 같다 하면 바로 런 때리시라고. 이 회사가 노답이다. 사실 노답인지 아닌지 그거를 자기가 판단할 수 있나가 좀 문제긴 하거든요. 어쨌든 나한테 실력이 안 는다. 개발자는 실력이 생명인데 그 2, 3년 동안 여기 있어도 실력이 안 늘 것 같다. 그러면 그때 런 때리면 되는데,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합류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런하는 횟수가 갑자기 반복된다. 어떤 회사를 다 가든 자꾸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 회사 첫 회사로 갔는데 아닌 것 같아서 런하고 다음 회사 갔는데 또 아닌 것 같아서 런하고 이제 세 번째 회사 갔는데 그때도 런한다. 이러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한 번은 실수, 두 번은 우연, 그 다음에 세 번은 고의다. 근데 이 세 번째 정도 되면, 세 번 반복되면 고민 상담 하시는 분이 만약에 세 번 연달아 런했다. 그러면 솔직히 회사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문제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인내심이 아예 없다든가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자꾸 회사를 탈출하는 게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잦게 이직을 3번 연달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뭐 운 나쁘면 한 번, 두 번 정도는 진짜 운 나빠서 그 블랙 기업들, 안 좋은 회사 연달아 2번 갈 수는 있어요. 근데 3번 연달아 걸린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 사람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 사람이 인내심이 없든지, 아니면 뭐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맨날 회사에 패기 쳐서 쫓겨난 건지, 아니면 그 사람 자체가 안목이 아예 없는 사람이든지, 실력도 없고 안목도 없어서 그냥 아무 회사나 가다 보니까, 보통 아무 회사나 가면 안 좋은 회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개발자는 사실 개발자 되기 어렵다고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 개발자만큼 되기 쉬운 직업이 없습니다. 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한 줄도 못 쳐도 바로 개발자로 취직시켜 드릴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그 말도 안 되는 그 신입들 뽑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력이 없는데 뭔가 취직만 급하다 그러면 안 좋은 회사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3번 연달아 이상한 기업으로 이직한다 이러면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것 같습니다. 이번 토크에서는 회사 입장에서 이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신입들은 혹시나 이렇게 1년 만에 도망을 뭐 너무 자주 갔다 그러면 실력을 좀 쌓아서 바로 경력인 척해서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 기간 짧은 대로 가면 된다. 그리고 여기 그렇다고 이직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실력이 안 늘 것 같다 하면 런해도 되는데 그거 3번 반복된다 하면 이거는 고의다. 그 사람의 문제다.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런하고 1번 망한 회사면 글쎄요. 글쎄요. 그런 경우는 보통 그 사람을 면접 때 좀 면밀히 볼 것 같아요. 사실 그 회사가 망했는지 안 망했는지도 뭐 알기 힘든 거기 때문에 전공자 비전공자 말고 학력 간판 이거 좀 추가를 해드리자면 예를 들어 그러면 스카이 그 다음에 또 뭐야 카이스트 포항공대 포스텍 요런 데면 어떡하냐. 사실 여기면 저는 가산점 많이 줄 것 같아요. 저 솔직히 그 스카이나 카이스트 포항공대 출신 중에 개발 못하는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옛날에 한 40대 50대 이런 사람들은 스카이 가기 엄청 쉬웠거든요. 요즘에 비해서 스카이 가는 거 엄청 쉬웠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몰라도 요즘 20대인데 이렇게 스카이나 카이스트 포항공대 간다 하면 솔직히 그냥 믿고 뽑아도 될 정도로 엄청 잘합니다. 학교에서 진짜 완전 논 것만 아니면 웬만하면 잘해서 저는 솔직히 가산점을 줄 것 같아요. 이거는 제 경험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여기 출신 중에 못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거 있죠. 뭐 학점은행제나 그 다음에 뭐 그냥 뭐 고졸일 수도 있고 뭐 검정고시 뭐 이런 걸로는 불이익은 안 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거는 불이익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진짜 똑같은 노력으로 이렇게 이 상위권 학교 아닌 일반 전공자들은 충분히 비벼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상위권 대학은 이게 제 편견일 수도 있는데 솔직히 못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고요. 저를 포함해서 이 K 나온 저를 포함해서 못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고 이거 뭐 고졸이든 검정고시를 받든 뭐 학점은행제로 했든 뭐 초대졸이든 그거는 노력을 똑같이 하면 저는 웬만한 전공자랑 비빌 수 있다고 그렇게 믿어요. 저는. 공백기 같은 거는 그때 증명하시면 됩니다. 공백기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것도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기는 연차를 안 봐요. 이 프로그래밍 업계는 연차를 안 본다. 연차 뭐 보는 데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보는 데 중에 좋은 회사는 없을 거예요. 별로. 그래서 공백이 뭐 1년 있든 2년 있든 그동안에 충분히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만약에 팀장보다 더 잘한다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팀장이 될 수도 있는 게 이쪽 업계이기 때문에 공백기 같은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있습니다. 제가 뭐 연차를 안 본다고는 했는데 사실 대기업은 알게 모르게 그 연봉 테이블이 있기는 해요. 대기업은 연봉 테이블이 있어서 요거를 좀 쉽게 이렇게 역전하는 게 좀 힘들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스타트업 같은 데 가시면 돼요. 스타트업은 진짜 실력이 전부입니다. 왜냐면 스타트업은 당장 일을 하고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성과 있는 사람을 잘 대우해 줄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제가 대기업 다녀봤지만 대기업에 걸맞지 않은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연봉 보면 깜짝 놀라요. 저 사람이 실력도 없는데 저 연봉이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근데 스타트업에서는 그게 힘들어요. 왜냐면 성과가 안 나면 스타트업 자체가 망해버리기 때문에 그나마 이 공백기나 이런 거 상관없이 내가 실력이 있어서 연봉을 빨리 뛰어오를 수 있는 데는 스타트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노후를 대기업에서 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